당신 직장 3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좋아 보입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언론은 보도합니다. 고용 대박이라고. 그런데 왜 62세 할아버지는 재취업에 성공하는데 26세 손주는 1년 6개월째 백수일까요? 왜 60대 어르신들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대 청년 40만 명은 구직을 포기했을까요? 15분 후 이 기묘한 역전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2028년, 불과 3년 후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됩니다. 테슬라는 2만 달러짜리 로봇을 100만 대 양산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고했습니다.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한국에서 석사 출신이 학위를 숨기고 있습니다. 600번 지원해서 4군만 응답받는 지우. 맥도날드 입사가 공무원 시험보다 어려운 현실. 이게 바로 2026년입니다. 할아버지는 취업하고 손주는 백수가 되는 기묘한 역전 현상의 실체. 로봇 경제가 당신 월급을 증발시키는 시나리오. 그리고 살아남는 자와 무너지는 자를 가르는 결정적 3가지 전략까지 다 까발려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맥도날드 지원에도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28세 제시카 브라운 씨는 명문대 석사 출신입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600개 이상의 지원서를 냈습니다. 답변을 받은 곳은 단 4곳. 합격률 퍼센트로 환산하면 0.6%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고용 병목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셨습니까? 석사가 600번 도전해서 4번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월마트, 맥도날드, 식료품점 같은 초급 일자리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맥날곳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맥도날드 입사가 공무원 시험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년간의 경력을 쌓고 학위까지 땄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고스펙 구직자는 넘쳐나는데 이들을 수용할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생계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로 몰립니다. 이게 바로 고용시장의 병목 현상입니다. 서울 송파구 35세 이수진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국내 명문대의 경영학 석사 출신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경력 5년 시수령에 4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개월 전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뒤집니다. 하루 평균 12개 회사에 지원합니다. 3개월간 총 320개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면접 기회를 받은 곳은 8곳. 최종 합격은 제로입니다. 그녀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카드값 못 낼 것 같아. 남편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낼게.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보셨습니까? 명문대 석사에 대기업 경력 5년이 320번 도전해서 0번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스펙자들이 자신의 학위와 경력을 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석사학위 소지자가 이력서에서 학위를 삭제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야 취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과잉 자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채용에서 불리해지는 기현상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32살 마이클 존슨세 씨는 경영학 석사 출신입니다. 그는 8개월 동안 43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기회는 6번. 합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마이클, 이력서에서 석사학위 빼봐. 그냥 학사만 적어.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3곳에서 면접 제안이 왔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월급 3,000달러짜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월 39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고스펙자를 걸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잉 자격자는 조기 퇴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스펙 세탁을 합니다. 석사학위를 삭제하고 관리직 경력을 단순 서비스직으로 위장합니다. 이게 바로 2025년 고용시장의 더러운 비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29세 박민수 씨는
공대 석사 출신입니다. 그는 6개월간 280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답변을 받은 곳은 9곳, 합격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석사학위 빼고 지원해봐. 박민수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3년간 밤새워 공부한 석사학위를 숨긴다니.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석사학위 삭제. 대학원 연구 경력도 삭제. 그냥 학사 졸업으로만 표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면접 제안이 2곳에서 왔습니다. 그는 한 달 후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실수령액은 약 230만 원입니다. 박민수가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야, 석사학위 숨기니까 취업되더라. 친구가 답했습니다. 미친 세상이네. 보셨습니까? 능력을 숨겨야 취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잉 자격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청년 고용 상황은 통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를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고용이 좋아졌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의 착시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불이치라고 부릅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내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반대로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급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 역전 현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버지 세대는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들, 딸 세대는 백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 완전히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구 26세 김준호 씨는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12번 지원했습니다. 서류 통과는 2번, 최종 합격은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78곳 지원했습니다. 면접 기회는 9번. 합격은 제로였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편의점, 카페, 배달 대행에 지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에 4명이 경쟁했습니다. 그는 떨어졌습니다. 김준호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구직 활동 안 할래.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답했습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요. 그는 통계상 구직 단념자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20대가 한국에 40만 명 넘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최소 4명이 경쟁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아르바이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조차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고스펙 구직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석사 출신이 편의점 알바에 지원합니다. 대기업 경력자가 카페 바리스타에 지원합니다. 이들이 초급 일자리 시장을 점령하면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시장의 공유지 비극입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해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면서 결국 아무도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쓰나미는 지금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2028년부터 공장에 투입할 것이 뭘까요? 답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손잡고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실제 공장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본의 노동대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계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처럼 걷고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틀라스는 부품 분류, 조립 작업, 고중량 운반을 담당합니다. 단순 반복 작업, 위험한 작업, 힘든 작업을 로봇이 맡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위험한 일을 하면 사람은 더 윤택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동 현장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 45세 박철수 씨는 조립 라인에서 17년간 일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노조 회의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2028년부터 우리 라인에 로봇 투입됩니다.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노조 간부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 로봇 들어온대.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확정은 아니래.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사람 자리가 줄어든다는 걸. 17년 경력이 24개월 안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셨습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8년은 3년 후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현대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더 무서운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로봇이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되면 대당 가격이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며 약 2,900만 원입니다. 준중형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비슷합니다. 정제학에서는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 원리를 로봇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2만 달러짜리 로봇이 보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나 로봇을 소유하는 시대가 옵니다. 가사노동, 아이 돌봄, 노부모 보호까지 로봇이 담당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건 SF 소설이 아닙니다. 테슬라 CEO의 공식 발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옆집에도 로봇, 회사에도 로봇, 식당에도 로봇.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로봇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42살 제임스 리 씨는 테슬라 공장 근처에 삽니다. 그는 지난주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너 회사 근처에 로봇 공장 짓는 거 봤어?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봤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보셨습니까? 이미 시작됐습니다. 로봇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양산 체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테슬라 기업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경 2,5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GDP의 약 15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로봇 경제가 세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공학과 AI의 결합이 세계 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 유일한 방법이다. 빈곤 해결, 경제 성장, 인류의 풍요. 모두 로봇이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로봇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안 누군가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월급은 증발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은 무너집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현대차와 테슬라는 왜 이렇게 로봇 개발에 목숨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승자 독식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정제학에서는 이를 선점 효과라고 부릅니다. 먼저 시장을 장악한 기업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겁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모두 이걸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2028년 공장 투입을 목표로 합니다. 부품 분류, 조립, 고중량 운반을 담당합니다. 섭씨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 사이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스스로 충전하고 24시간 작업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더 광범위합니다. 공장 작업은 물론이고 가사노동, 서비스업까지 진출합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두 회사 모두 단순 반복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위험한 일, 힘든 일, 사람이 기피하는 일을 로봇이 먼저 맡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단순 작업에서 시작해 점점 복잡한 일까지 로봇이 해낼 겁니다. 울산 현대차 공장 노조위원장 김성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 우리는 고용 충격을 우려한다. 하지만 현대차 경영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위험한 일을 맡으면 사람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이건 발전이다. 보셨습니까? 노동과 자본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려 하고 기업은 효율을 높이려 합니다. 이게 바로 로봇 시대의 노사 갈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멈춰도 테슬라가 달립니다. 한국이 규제해도 미국이 허용합니다. 중국도 뛰어들고 일본도 경쟁합니다. 전 세계가 로봇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일까요? 로봇을 먼저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패자는 누구일까요? 준비 안 된 노동자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이었는데 10년 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38세 김대리와 같은 동네 42세 박 사장입니다. 둘 다 2015년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둘 다 월급 실수령의
3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김대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평생 안전하겠지. 그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 인근 35평 아파트. 가격은 9억 원. 대출 7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금리는 연 4%, 월 이자만 240만 원입니다. 그는 여유 자금 하나 없이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애들 학원비 월 80만 원, 생활비 월 120만 원, 카드값 월 60만 원. 저축은 제로였습니다. 2023년 회사에 변화가 왔습니다. AI 도입, 업무 자동화, 구조조정 시작. 김대리 부서가 30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2024년 그는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회사가 제안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드립니다. 김대리는 고민했습니다. 떠나야 하나? 버텨야 하나? 결국 그는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 연체금 2,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했습니다. 카드빚 800만 원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8천만 원. 그는 이 돈으로 6개월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목했습니다. 구직 활동 8개월. 지원의 수 340회, 면접 기회 5회, 최종 합격 제로. 그는 비상금을 다 썼습니다. 아파트 월 이자 240만 원을 못 냈습니다. 은행에서 병고장이 왔습니다. 3개월 연체 시 경매진에 김대리가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울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어떻게 해요? 김대리가 답했습니다. 끊어야 할 것 같아. 2025년 1월 그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습니다. 시세보다 1억 원 싸게 9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팔았습니다. 대출 7억 2천만 원 갚고 남은 돈 8천만 원. 가족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생활비를 버텼습니다. 김대리는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시급 2만 원. 월 180만 원 법니다. 38살 가장이 변기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대기업 17년 경력이 24개월 만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이제 박 사장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도 2015년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대기업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 그는 비상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는 사지 않았습니다. 전세로 살았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월세 없음. 그는 월급의 40%를 저축했습니다. 월 130만 원씩 10년간 모았습니다. 총 1억 5,600만 원. 추가로 투자도 했습니다. 미국 주식 S&P 500 인덱스 펀드 월 50만 원씩 10년. 연평균 수익률 10%. 원금 6천만 원이 1억 2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2023년 회사가 흔들릴 때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비상자금 총 2억 5,800만 원. 이 돈으로 2년은 버틸 수 있다. 2024년 그도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퇴직금 1억 원 받고 나가자. 총자산 3억 5,800만 원. 그는 6개월간 쉬었습니다. 부직 활동도 천천히 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7개월 후 스타트업 임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스톡 옵션. 박 사장은 지금 새 회사에서 일합니다. 비상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빚 제로. 현금 보유. 직업 안정.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준비했으니까 괜찮았어요. 보셨습니까? 똑같은 출발선이었는데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상자금 6개월치 확보입니다. 월급쟁이는 언제든 잘릴 수 있습니다. 김대리처럼 17년 경력도 24개월 만에 무너집니다. 당신에게 비상자금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드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6개월치는 2,800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갑자기 잘려도 6개월은 버팁니다. 6개월이면 다음 일자리를 찾을 시간이 생깁니다. 어떻게 모을까요? 월급의 20%를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월급 400만 원이면 80만 원, 2년이면 1,920만 원 모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로봇이 대체 못할 능력을 키우십시오.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을 잘합니다. 하지만 창의력, 협상력, 인간관계는 못합니다. 당신의 일이 단순 반복 작업이라면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장 조립 작업자라면 설비 관리 능력을 배우십시오. 로봇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단순 사무직이라면 데이터 분석 능력을 키우십시오. AI가 못하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째, 빚을 줄이십시오. 김대리는 대출 7억 2천만 원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월 이자 240만 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줄이십시오. 무리한 아파트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빚. 이것들이 당신 목을 조릅니다. 로봇 시대에는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빚이 많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대출 5천만 원, 연 5%면 월 이자 약 21만 원입니다. 이 돈을 10년 내면 총 2,520만 원입니다.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2,520만 원, 총 7,520만 원을 갚습니다. 빚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보셨습니까? 비상자금, 대체 불가능력, 빚 감소. 이 3가지가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봇 시대의 고용 쓰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맥날고 시현상, 스펙 세탁의 실체, 20대의 구직 단념자 40만 명, 현대차와 테슬라의 로봇 전쟁, 머스크의 2만 달러 로봇 경제, 그리고 김대리와 박 사장의 극명한 대비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A의 길 준비 없이 살다가 로봇 시대에 공중분해됩니다. 17년 경력이 24개월 만에 무너지고 38살 가장이 변기 앞에서 옵니다. 아파트 급매하고 전세로 쫓겨나고 편의점 야간 알바로 연명합니다. B의 길, 지금 당장 준비합니다. 비상자금 6개월치 확보하고 로봇이 대체 못할 능력을 키우고 빚을 줄입니다. 로봇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